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SOS 세션 중에서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첫걸음 파트를 담당하게 된 서울 한산초등학교 교사 김여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진행할까 하고요. 다음에 제가 키워드로 설정한 만남, 성장, 확산과 관련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1년 로드맵과 올 한 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는 서울 한산초등학교의 과학정보부장으로 4년을 근무하면서 동시에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으로 4년째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과학정보부장이란 보직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업무의 특성상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일들이 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상황이 다르시더라도 저런 일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저런 업무는 업무 담당자를 지원해서 내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분리를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의 키워드는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만남, 두 번째는 성장, 세 번째는 확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AI 에듀테크 수업을 만났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앞에도 블록 코딩이나 이런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20년에 코로나가 대두되고 또 AI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실로 AI 에듀테크 도구들을 도입하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1년도에 저희 학교의 선임 이제 과학정보부장님이 정말 능력자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연수를 청단위에서 하나 운영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요청을 같이 주셨거든요. 관심 있어 보인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21년부터 22년 사이에 한산초등학교에서 이제 서울시교육청 미래교육연수원 연수과정을 함께 운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게 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 엄청나게 역량이 향상된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23년도에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에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첫 번째는 흐름이 계속 AI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전 보직이 6학년 부장이었는데 6학년 부장에서 과학정보부장으로 전환되는 해였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5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협의비를 쓸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동기를 안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동기가 정말 각자 다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활동의 지향점은 모두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과제는 이제 공문으로도 익히 온 과제인데 AI 에듀테크 선도교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수업을 실천하고 학교 내에서 AI 디지털 교육이 잘 길을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동료 성장을 촉진하고 현장의 연구를 환원하는 역할까지 담당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실천과 단계를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디딤 단계와 도약 단계로 과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내가 무조건 도약을 해야 된다. 나는 뭐 디딤 단계에서 그냥 머무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어느 수준이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성장을 해볼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 실천과는 정말 가볍게 작은 실천을 AI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정말 나는 새로운 수업 사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도전의식을 가져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학교 내 AI 디지털 교육 길잡이 단계가 있는데요. 사실 동료 선생님들께서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업무 연관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시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리기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공유를 해주시는 업무 담당자가 있다면 그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 성장을 그냥 가볍게 티타임에 가지면서 하실 수도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자율 연수를 맡아서 운영하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교내 외에 내가 겪은 것들을 결과 보고서나 아니면 연수나 컨설팅의 형태로 이렇게 환원을 하는 것들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AI 앱테크 도구를 만났을 때는 정말 부담 없는 단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그냥 아날로그로 포스트잇으로 모으던 걸 정말 패들렛 한번 구독해서 써볼까? 이런 정도로 전환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50만 원이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학교에서 구비를 해주진 않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정말 가감없이 구독해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부담 없이 적용을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사실은 초등의 경우에는 동학년이 같은 교육과정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거 진짜 좋은데 나만 알기는 좀 아깝다라는 프로그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가볍게 정말 지금 사진이 흐릿하지만 동학년 회의에서 정말 가볍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 선생님 이거 써보셨어요? 여기서 쓰면 진짜 좋아요. 라고 하는 그 좋은 걸 추천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다가갔을 때 선생님들께서도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인지하시고 조금 정말 진짜 내가 좋은 걸 추천한다 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지원청이나 본청 단위로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는 것들이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생각보다 가기 전에는 오늘 업무가 바쁜데 내가 여기를 가야 되고 이거 휴일인데 여기서 행사가 열리는데 내가 여기를 가야 되고 라는 무거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막상 갔다 오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상황이 처한 상황들이 다르긴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에듀테크 예산 어디 쓰셨어요? 저는 이거 구매했는데 이거 추천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꿀팁들을 듣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만족감이 높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산 결제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인 만큼 구독료를 먼저 설정을 하실 텐데요. 구독료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큰 건부터 결제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동 결제로 보통 카드를 연동해 놓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 반드시 결제 후에 등록 해지를 하시는 것은 물론 연간 결제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참고하셔서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협의회비가 저희는 2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비는 예산 지침과 동일하게 1일 1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학년 단위에서 나눌 때 그냥 이렇게 나누면 좀 약간 민망하지 않나.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드시게 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그런 과정에서 가볍게 커피 제가 살게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심도 있게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멘토링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께는 밥도 한 번씩 사면서 이제 협의회비를 써서 이 세 개로 같이 끌고 들어오는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만 들을 수 없다. 이분 너무 좋더라. 이분의 강의를 우리가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사비를 지출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안타깝지만 선생님들께서 역량이 출중하셔서 교내에서 자율연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셀프 강사비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염두에
염두에 두시고 합계가 12만 5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증빙 서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주의를 하셔서 같이 한번 연수를 일으켜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제가 첫 해 가장 당황스러웠던 거는 결과 보고서였어요. 얘의 존재를 잊고 예산을 집행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 미리 지금 공문으로 결과 보고서 양식을 보내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실 때 이 내야 되는 시점쯤에는 정말 학교가 바쁜 시즌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되실 때 조금씩 기록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수업을 실천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있는 걸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영수증 처리가 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초창기에는. 계산급 처리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꽤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미리 뭐 협의비를 결제했다라고 하시면 사진을 바로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스캔을 바로 해놓는다든지 하는 등으로 파일을 한 군데에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영수증을 찾는다고 핸드폰을 다 뒤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담이고요. 그리고 해외 결제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외 결제권의 경우에는 메일로 구독료 청구서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메일로 AI를 구독 후에 해외 결제 시에 이런 메일이 오면 여기 메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영수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미리 다운을 받아서 한 군데 모아두시거나 아니면 파일 정리를 미리 시작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과정을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거쳤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때 다시 돌아본다면 정말 기록과 정리가 너무 소중하거나 나중에 결과 보고서를 쓸 때 이런 것들을 미리 했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1, 2년 차에는 예산 활용 관련으로 동료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해 주시는 게 경험상 다 달랐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핏하게 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선택지가 넓어지고 또 거기서 구독료를 한번 지출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의 수업과 제 상황에 맞는 선택지들을 좁혀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선도교사단 하면 되게 성공적인 무언가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행착오와 망한 수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누려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특히 소감을 기록해 두시거나 어떤 점 때문에 어려웠다는 걸 기록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현장의 선생님들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잘된 사례도 있지만 이런 거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나중에 공유를 해주시면 그런 내용들도 정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 4년 차가 돼서 조금 성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1교사제 이전에 제가 주변에 선도교사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해? 라고 추천을 하던 단계였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1교사제로 오신 분들 경우에는 정말 럭키비키한 기회를 잡으신 거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서 추천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좀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강해지니까 기존에는 내 수업의 활동을 그냥 AI 에듀테크로 대체해보면서 시행착오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도구들을 단연의 구독으로 좀 써보다 보니까 내 수업에서 필요한 AI 에듀테크를 골라서 미리 설계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건 이거 꼭 필요한가? 이거 아날로그가 더 효과 있지 않나?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이 좋다는 걸 주변에 알리시려면 사실은 제가 설득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체할 정도로 좋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가를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 학교 내에
자율 공개 수업 동아리가 결성이 됐었어요. 이제 제가 주최자는 아니고요. 이제 다른 분께서 이제 주도를 하셨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수업의 맥락에서 제가 도구를 쓰는 면을 좀 보여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거는 사실 공개 수업 열어도 바쁘셔서 잘 못 오세요. 그런데 이제 선배 선생님들께서 지나가시다가 부장님 오늘 그 공개 있는 것 같던데 이 도구 뭐예요? 이거 관련해서 연수도 하나요? 이런 것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것들을 그냥 상시로 문을 열고 가볍게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 수업, 내가 수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도구를 쓰는 맥락을 보러 오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한번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정보부장을 하면서 사업과 함께 또 AI 에티크 선도교사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에티크 선도교사단 그 50만 원이 지급되고 제가 거기서 활동을 진행했을 때 느끼는 보람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같이 겪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선생님들도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쓴 것도 있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정말 마음 맞는 선생님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같이 하면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무슨 AI 에티크 선도교사랑 관련이 있냐라고 보시면 사업에 있는 내용들이 AI 에티크 선도교사단의 과제와 거의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초기에 초기부터 선생님들께 제가 스스로 자율연수를 좀 많이 열었었어요. 그냥 30분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희망자를 받았었는데 초기에는 10분 정도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연수가 한 3, 4년 정도 계속해서 자율연수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 교실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화가 한번 조성되면 그냥 센스콜 가볍게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학생 입장에서 한번 체험해보세요 정도의 연수도 거의 학교의 3분의 2가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선생님들이 든든한 조력자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들을 저는 실감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성장을 하시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구안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개 수업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전체 메시지를 뿌리고 선생님들 이거 한번 공개를 해야 되는데 희망하시는 분들 메시지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교원이 40명이거든요. 장감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겠다, 공문으로 나가는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서로 발전하고 수업 나누면 전혀 부담이 없고 이 과정을 통해서 후배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신 게 근데 이런 걸 하니까 제가 수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생겼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깊이 그래도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한 번 정도는 구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선도교사단 활동을 하시다 보면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교내에서 이제 연수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정말 잠을 못 잤거든요, 어제도. 그런데 이제 단기간에 엄청나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연수에서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엄청나게 자율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타율적이기 때문에 계기를 꼭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학내에서도 부담 없이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곳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선도교사단들이 운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절대 빼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거기에 대해서 딥하게 해보시는 것들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단시간에 정말 발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역량이 충분히 되실 거라는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도 정말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행사 참여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구회를 들어가서 같이 행사를 만드는 과정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딱 하나인 게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지향점을 가진 동료와 만났을 때 거기서 오는 연대감은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울시에 능력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이런 행사가 있다면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다.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 4년 차의 성장 과정을 다시 돌아본다면 일단은 기록과 정리는 여전히 소중한데 이제는 결과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알아요. 대충 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난 이번에도 영수증 정리를 안 하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말고 동료와 함께 나눌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기록들을 자연스럽게 남기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사진을 진짜 안 찍었는데 사진을 많이 찍어두시면 좋은 게 나중에 앨범을 내리면서 아,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라고 되게 스스로 뿌듯한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사진 촬영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디지털 도구, 뭐 노션도 좋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뭔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학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 교사를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빼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막상 같이 하자고 하면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문화 조성에 굉장히 큰 힘이 되면 마음이 없던 분들도 같이 수업을 연구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동료 교사를 특히 교내에서 발굴을 꼭 해주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와 행사가 있다면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아, 여기 코엑스 간 김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오시는 것들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확산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AI 에테크 선도교사로서 확산을 할 때 지금 선생님들을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만나면서 진행 중인 확산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선생님들 저는 진짜 한 4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5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좀 건강한 교내 문화를 확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연수들을 운영할 때도 제가 이끌고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올해는 아예 초창기부터 워낙 같이 하실 분, 정말 동등하게 같이 연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이분들도 나름의 수준을 설정해서 정기적인 모임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성장을 해보자 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제가 4년 걸렸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에 또 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워낙 AI 에테크 흐름이 많이 바뀌다 보니 단순 도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도입과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롱런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뭐가 있을까를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과학정보부장이니까 문서등록대장에 싫어도 편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넘어갔어요? 죄송해요. 여기 그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그 단톡방에 이제 장학사님께서 올려주신 패들렛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선도교사단 활동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공유 자료나 아니면 디지털 기반 생태계에서 이때까지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수업 자료집 등을 모아둔 책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이 되실 때, 물론 너무 바쁘시겠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거 알았으니까 이제 내부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지점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 각종 행사와 연수에 또 한 번 활발하게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수 운영 정말 선생님들 추천드리고요. 향후에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관련해서 설문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교육청으로 다시 확산시켜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1년의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2분기에는 지금 예산을 바탕으로 필요했던 도구들을 구독하시고 학내에 같이 마음이 맞는 분들을 모아서 자율연수를 운영하시던가 아니면 자료를 가볍게 공유하시든 수준에 맞는 것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업을 실행할 때 나는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도전 목표를 하나 수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분기에는 실행을 하시고 사실 저는 성찰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성찰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내가 다음에 한다면 이거 고쳐야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학내 교원과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것들도 정말 좋겠다. 그리고 행사나 연수가 있다면 이제 시간이 되시는 범위 내에서 워라밸을 지키시면서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에는 결과 보고서로 대변되는 갈무리를 하셔야 되는 시점과 이거 올해 하길 잘했다. 또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활동을 마무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 한 해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서 내가 AI 에테크 적용을 사례를 발굴하거나 모델을 개설하셔도 좋고요. 또 나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동료 교사의 성장도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나 설문, 그 다음에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청에 선생님들의 좋은 영향력을 확산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에 채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